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배워볼 건데요. 이 꽃이라는 시를 배우면 꽃같이 나오는 지문이 하나 있죠. 장정일의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는 시예요. 이거는 김춘수의 꽃을 변주했다. 다른 말로는 패러디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시는 세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늘 같이 배우게 되는 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 일단 김춘수의 꽃은요. 제목이 꽃인 걸 보니까 이 시의 주된 중심 소재, 이꼴 시적 대상이 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쌤하고 해석하기 전에는 늘 혼자서 읽어보고 적어도 접근해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고민해보는 게 분명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꼭 영상을 멈추고 한번 고민해보고 다시 영상을 들읍시다. 자, 일단 여러분, 쌤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음 연을 갔더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연에 갔더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 지금 보니까 이름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이름을 부른다라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행위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거를 명명하다라고 해요. 이름을 부르다, 그쵸? 명명행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이 작품에서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대요, 여러분. 아, 그럼 이 몸짓이라는 건 뭔가 가치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쵸? 여러분, 뭐뭐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뭔가 어떤 소중한 가치라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쵸? 그럼 그 당시에 그는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까지 존재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대요. 여러분, 꽃은 우리 보통 사회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어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빛깔, 내가 가지고 있는 향기, 즉 어떤 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어떤 개성. 자, 내 본질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여러분, 이 다오는요, 하우체의 명령형이에요. 우리 친구들 1학년 때 높임 표현 같은 거 배울 때 이걸 배운단 말이죠. 명령형이라는 건 여러분, 강한 어조예요. 그쵸? 우리 명령은 세잖아요. 그만큼 내가 이렇게 강하게 말한다는 거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즉,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라고 말하는 걸 보니 이 사람은 이거를 원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쵸? 화자의 어떤 소망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나도 그에게로 가서 그의 꽃이 되고 싶대요, 여러분. 뭐뭐 하고 싶다, 뭡니까? 그치, 소망이죠. 꽃은 확실히 좋은 시어가 많네요. 그쵸? 화자의 소망이에요.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대. 여러분, 뭐뭐가 되고 싶다. 당연히 좋은 거겠죠. 우리는 좋은 게 되고 싶잖아요. 그쵸?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대요. 역시 소망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당연히 긍정적 시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시의 대략적인 개관을 파악을 했어요. 그럼 각각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봐야겠죠. 내가 그의 이름을 몰랐을 때, 즉, 부르기 전, 그러니까 즉, 나는 그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던 상태잖아요. 이건 우리가 인식행위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봐봐, 얘들아. 쌤이 친구들 처음 만나면 이름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름을 알게 되면 내가 이제 부르기 시작하겠죠. 쌤이 이름을 부른다는 건 친구들이라는 존재를 인식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는 인식을 했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인식을 하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즉, 나한테 존재감이 없었다. 즉, 존재의 가치가 없었다. 다른 말로 의미가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죠. 의미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비로소 내가 그를 인식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럼 여러분 봐봐. 여기서 말했던 하나의 몸짓은 부정적이고 꽃은 긍정적이라면 이걸 그냥 그대로 의미를 뒤집으면 되잖아요. 그쵸?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가 의미가 없는 존재라면 꽃은 뭐겠어? 그렇지. 의미가 있는 존재.
존재감이 있는 존재. 이렇게 여러분 시는요, 좀 이분법적으로 물고 늘어지면은 해석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쵸?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군가도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대요. 그럼 나도 그 사람에게 가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대요. 근데 이제는 누구로 확장하고 있어? 나. 그쵸? 나에서, 자, 우리로 이야기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즉,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대요. 즉, 우리 인간들은 모두 어떤 존재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확장하고 있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 이 꼴 보겠어. 동그라미니까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 존재가 되고 싶대요. 이 작품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인식함으로써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인식론적, 존재론적, 철학적 사유를 가지고 있는 시다라고 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인식에 대한 생각, 존재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작품에서 말하는 게 레알 플라워, 꽃 그 자체예요? 아니면 의미 있는 존재를 말하기 위해서 꽃을 가져왔어요? 응, 뭐예요? 그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꽃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즉 꽃이라는 건 매우 구체적인 대상이죠. 그쵸? 여러분 우리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다 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각적인 감각적인 대상을 통해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 옮길게요. 이쪽으로. 추상적인 어떤 관념, 즉, 의미 있는 존재, 인식의 행위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와서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겠죠. 이런 점에서는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시가 시상 전개 방식이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참고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이제 그 눈물이라는 걸 통해서 생명이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얘기를 하거든요. 눈물을 통해 어떤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면 좋겠죠. 자, 이제 이 작품은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럼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이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자, 여러분, 영상을 멈추고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지. 자, 읽어봤더니 마찬가지의 구조가 반복되지. 왜? 당연하죠. 패러디니까.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이라고 완전 똑같이 연결되고 있는 거 지금 보이죠? 요렇게. 이게 장난이 아니라 실제 그게 패러디니까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는 그럼 우리가 위치도 똑같잖아.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존재. 근데 내가 눌러줬더니 그가 전파가 되었대요. 의미 있는 존재죠.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눌러다오래요. 마찬가지로 명령형 쓰였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핏줄기는 생생한 게 좋아? 굳어있는 게 좋아? 그치, 생생한 거. 가슴은 따뜻한 게 좋아요? 황량한 게 좋아요? 따뜻한 게 좋은 거죠. 즉, 뭔가 핏줄기라는 거는 우리가 피가 흘러. 여러분, 우리 피가 잘 돈다라는 거는 건강하다는 뜻인 거잖아. 그래서 이 핏줄기, 피, 이런 게 생명력을 뜻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력이 지금 저하된 상태. 즉, 황량한 가슴은 열정적이지 않은 상태죠. 가슴이 뛰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되게 차가운 거죠. 근데 그럴 때 나도 전파가 되고 싶대요. 그게 좋은 것 같네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모두 마찬가지로 뭐 하고 있어? 그렇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확장하고 있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모두 다 마찬가지야. 라고 지금 마찬가지로 이 시에서도 확장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되고 싶대요. 근데 무슨 사랑이 되고 싶냐면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그런 라디오 같은 사랑이 되고 싶대요. 여러분, 이거는 긍정적 의미가 아니죠. 봐봐. 라디오 이꼴 지금 사랑으로 표현이 됐는데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헤어지고 싶을 때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좋은 거야? 아니죠. 이지컴 이지고잖아. 즉, 이 작품은 어떤 현대인들이 너무 그렇게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사랑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승연애 알죠? 이번에 환승연애 지금 시즌 3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13년을 만난 커플이 있어요. 말도 안 되지?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쵸? 근데, 거기 보면은 그 13년을 제외한 다른 커플들이 대부분 뭐 6개월 사귀고, 3개월 사귀고,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또 쉽게 만나보려고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시는 꽃을 패러디해서 비판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 완전 패러디지만 인식, 뭐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현대인의 가벼운 사랑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목이 길죠? 무언가를 가정을 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위치 같은 것도 거의 똑같기 때문에 시의 패러디 작품이다라는 거는 너무 분명해요. 다만 추가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야. 하나의 라디오 이런 거는 의미 없는 존재가 맞아요. 반대로 전파는 의미 있는 존재가 맞아. 다만 마지막으로 좀 더 하고 싶었던 말은 뭐다? 그렇지. 현대인의 가벼운 사랑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었던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영상이 끝나도 꼭 그냥 끝났다 하고 끄지 말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서 쌤한테 질문을 해야겠죠?